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템 태조 이방원 네. 혹시 아십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예. 여기 다 나왔네요. 네. 여기 사진도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 네.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게 최수종 씨 사진인가요? 아니요. 주상욱 배우. 사진. 저는 네. 예, 원래 최근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예. 옛날 지금 딱 하면 제 느낌은 갑자기 더 이상 얘기 안 유동근 할게요. 씨.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나이가 예, 나와요. 더 이상 얘기 안 얼마 할게요. 전에 이거 얘기할수록 제가 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 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이라고 해서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 방산, 원자력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고요. 네. 조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도 괜찮은데 오늘 신고가가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코스피 연초 대비 16%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 태조 이방원의 차트를 보시면 최대 80%까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이 네. 강한 거죠. 방산주는 수출 기대주로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발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대란입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원전 에너지 이렇게 다변화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것도 일종의 가스 테마죠. 예,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실적 회복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죠. 한 종목 원앵커 절 보면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죠? 예? 한국항공 우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고가입니다. 예, 제가 연초부터 머니투데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중반에도 흔들릴 때마다 들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어찌 됐던 anyway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온앵커의 핵심 질문은 그건 거예요. 과거 데이터는 좋았다. 네. 과거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았는데 앞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많은 투자들이 항상 갖는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태조 이방원에서 지금 여러 개 보면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네. 그 주말에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신재생 쪽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상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수출을 모멘텀 있잖아요. 예. 방위산업주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방위산업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는 알고 있는데. 매출이 네. 일단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매출과 이익 사이에 막대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회사들이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뭉텅구려서 보게 된다라면 방위산업 쪽의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됩니다. 2, 3%? 예, 2, 3%. 특히 이제 국내 그거는 국내 해외 쪽은 조금 늘어나요. 해외 네. 쪽은 좀 늘어나지만 국내 쪽으로 본다라면 1%대 미만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 새롭게 지금 모멘텀을 찾아간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흑자가 나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양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못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비용들의 부담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지금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따온 것은 이집트 원전 부분에 있어서의 토목공사 부분이라는 거, 예. 본격적인 원전 쪽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 때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펀드를 들을 때 자,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를 가입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걸 가입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교과서에 보면 그런 펀드 가입하지 말고 전년도에 가장 못 올랐던 펀드 중에 가입을 하라라는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이들이 이끌었던 거, 뭐 다양한 모멘텀으로 이끌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하반기로 이게 추가적으로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간다 못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종목들도 일부 있죠. 네. 기대감을 갖고 올랐던 종목은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성적표를 내줘야죠. 그렇죠. 성적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익 모멘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 때는 야 이제 태양광이 좀 올라가지 않겠어? 아 일단 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올라가지 않겠어? 예. 방산 전쟁이 났으니까 방산 쪽이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인정하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이들이 과연 매출을 일으켜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에 투자자들이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는 관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 앞으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뿔라방님께서 태종 이방원 아닙니까? 하셨는데, 예, 역사 인물은 태종이 맞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키워드로 맞물려 있는 그렇죠. 게 태조입니다. 조선이 들어서 조선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인물 이름은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반기에도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안고 더 볼 수 있는 섹터를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이 중에서 가운데 딱 중심을 2차전지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2차전지는 어쨌든 커나가는 섹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는 거지만 꾸준히 커나가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예. 방사는 특별히 모멘텀이 있죠. 이번에 폴란드 모멘텀 이후에 후속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돼요. 후속 예.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방산도 제2의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미국의 네. 그 새로운 법안, BBB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 업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있고 물론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못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에도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수혜해주는 세모. 가장 저는 세모인 게 조선과 원자력입니다. 조선 원자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 수주가 들어오고 이 수주 모멘텀이 새로운 신규 수주가 기존의 적자 부분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더군다나 지금 후판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최고점이었을 때는 과거 대비 2배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예요. 아직까지 옛날 가격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관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원자력 같은 경우 뭔가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죠. 뭔가 일감을 따와야 일을 하는데 지금 일감 따온 건 없잖아요. 일감 따온 건 없고 지금 이제 뭐 동유럽이라든지 몇 군데서 입찰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입찰을 따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폭발력이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의 BBB 법안은 최종 무산됐고 그것을 이제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5분의 1 규모로 쪼그라뜨려서 쪼개서 이제 신재생 쪽만 인플레 감축 법안이 예. 상원에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회 들어가기 전에 여름 휴가 떠나기 전에 아마 통과를 다 시키고 떠날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에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다 법안 통과 마무리가 될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종목만 하나 딱 고르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늦지 여기서는 않은 종목 거. 선정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종목 선정하기 그런가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좀 불을 뿜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다 하지만 단기 지금 트레이딩 관점은 예. 이차전지 소재 쪽에 몰려 있다. 예, 그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덜컹거리면서 부침을 겪고 있음에도 그래도 이제 긴 관점에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바이오가 꿈틀꿈틀거리고 네. 있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네. 본업 성장 확인 그리고 경기 방어주의 성격까지 요즘 네.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실적 발표가 됐고요. 실적 괜찮죠. 네. 예, 매출액도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고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13.4%, 추정치 14.6% 웃돌았습니다. 네. 램시마 쪽도 원래 기대하긴 했었는데 유럽에서 원 오리지널보다 잘 팔린 네. 것으로 드러났고요. 헬스케어 쪽 보시면 미국 법인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집판도 본격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는데 이건 좀 부수적인 거죠. 네. 자,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까지 쭉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세 자리대 주가까지 왜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셀트리온을 투자하든 안 하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내용이 있나? 요 내용 빼고 나면 예. 새로운 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정보라 그럴까요? 내용이 너무 많이 다 오픈이 돼 있고 저는 그게 반영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디게 올라가는 거죠. 결국 대표적인 건 셀트리온은 수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2015년, 16년, 17년도 종목 중에 거의 살아남은 몇도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때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들이 다 좋았었는데 꾸준히 실적을 나타내주는 건 셀트리온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셀트리온이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 가치주로 보는 거죠. 셀트리온이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기보다는 여전히 램시바 비중이 높고요. 여러 가지 신약 개발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지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모르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표현해드리는 거북이라고 표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빨리 뛰면서 40만 원대까 38만 원대까지 뛴 적이 있습니다만 야, 실적이 아직 못 따라왔어. 실적을 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기다렸다가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베이스로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봐요. 이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법인 인수 소식은 우리가 셀트리온이 물건을 만들면 셀트리온 물건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이제 쪼개놨다가 다시 합치라 이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부터 합쳤다라고 봐요. 결국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특허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유하면서 이제 판매가 편한다라는 건데 원래 한 몸이었어요. 원래 한 몸이었다가 두 몸 됐다 다시 한 몸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간 매출 상계되니까 특별히 중요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이 이제는 저는 가치주로서 영역은 인정합니다.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치주의 영역에서 봐야지 셀트리온을 고속 성장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속 성장할 시기는 지나왔죠. 이제 완만한 성장을 그려가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보려면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좋거든요. 특히 요즘 뜨고 있는 게 뭐 워낙 보시는 게 CMO 업체들 실적 나오는 기업들 좋아하시겠지만 실적이 안 찍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의 반등세가 좀 요즘 강해서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봐요.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같이 서서히 이제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제갈게 걸어가는 회사가 있고요. 이 말씀하신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새로운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임상 3상을 지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이게 돈 갖고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주말에 읽은 어떤 그 이쪽에 계신 분들 얘기는 3상에 가서 정부 지원보다는 전임상 1상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게 더 좋다. 거기를 넘어가야, 그러니까 3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3상에서는 확률이 좀 올라간답니다. 근데 1상, 2상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막대한 비용들을 차라리 정부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3상까지는 니네 돈으로 가도 된다라는 개념인데 어찌 됐든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좋지만 두 가지가 압박이 있죠. 돈으로 안 되는 거고요. 돈으로 지원한 것은 감가상각 비용으로 다 떨어내야 됩니다.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안 나오면 나중에 커져가야 될 적자폭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작은 주식들을 건드릴 때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그룹주 하나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알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